안녕하세요. 한 방송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5년차 기자입니다. 가끔 언론고시 준비생 카페인 나랑을 들어가 보면 여전히 언론인을 준비하는 지망생들이 있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리고 그분들의 간절함이 느껴질 때마다 진심으로 그분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저 역시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간절했거든요. 수능도 그랬고, 저는 처음부터 일정 수준을 갖추고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결실을 봤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언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선 저의 대략적인 수업 내역을 말씀드릴게요. 2017년 4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언시를 병행하기 시작했고, 이후부터는 전업 언시생이었습니다. 저는 첫 1년 동안은 그 어떤 시험도 붙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년여 후에는 진보지, 보수지, 방송사를 가리지 않고 필기시험을 합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지난 2018년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언시 1년 10개월 동안 쌓아온 저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던 만큼 정말 막막한 언론인 지망생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만큼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저는 연차가 쌓여가면서 이게 제 머릿속에서 점차 휘발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냥 이대로 냅두는 것보다는 모두에게 공개를 해서 누군가에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언론고시 준비 당시에 저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뭔지 아시죠? 그래도 언론고시를 준비할 정도면 이 정도 개념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언론고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 몰랐습니다. 제가 사실 기자가 되고 싶어서 언론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진보와 보수라고 하면 그냥 양측이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 진보는 앞서가는 것이고 보수는 더디게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가 더 좋은 건가? 뭐, 요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었죠. 말이 되나요? 아, 정말 부끄럽죠. 아,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기자가 되고 싶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 사회를 가르는 중요하고 정말 기초적인 이 잣대도 모르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학생 때는 제가 네이버로만 뉴스를 보고 종이신문도 거의 보지 않았거든요. 가끔 나름의 신문 스터디를 한다고 한 번씩 신문을 사서 읽게 되면은 완독하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고, 네, 그렇게 2시간이 넘게 걸리던 나이롱 언론학도였습니다. 정말 제가 부끄러운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학 시절을 띵까띵까 놀기만 하진 않았거든요. 뭐 밴드부는 좀 이제 노는 것에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토플 공부해서 미국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또 명문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보고 싶어서 서울대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학점은 망했습니다. 제가 위안부 문제에도 관심이 있어서 평화나비 활동도 했었고 대학생 기자단도 했었고 뭐 학부사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는데 정작 언론고시와는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언론고시 공부를 할 때 필기시험 붙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붙기 시작하면 어디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기시험에 붙는다는 건 결국 언론사로 가는 지하철 2호선을 탄 것이다. 뭐 이대든 한양대든 신촌이든 강남이든 돌고 돌다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뿐 어디든 간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2호선에 탑승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족족 떨어졌거든요. 저는 진보와 보수조차 모를 정도로 시사 상식의 수준이 굉장히 낮았고 대학도 정시로 들어와서 논술에 논자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서류를 통과해 놓았지만 필기시험은 족족 떨어졌죠.
언시를 준비하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필기시험에 붙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뀌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언시생들 스터디를 꼭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그 안에서도 미묘한 경쟁심이 생깁니다. 제가 그렇게 경쟁의식을 은근하게 느끼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TV조선 필기시험 발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제 생각에는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필기시험에 붙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어렸던 저는 정말 어린 마음에 아니 제가 붙어? 아니 난 떨어졌는데? 이렇게 내가 죽어라 하는데 왜 나는 1년째 어떤 시험도 붙지 못하는 걸까? 난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난 재능이 없나? 이렇게 몇 년을 허비하게 되는 걸까? 나 이러다가 나이만 먹고 백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잡생각과 괴로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정말 그야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저희 언론고시 학원이 신촌에 있어요. 그 신촌 슈펜이라는 가게 앞에서 정말 차가운 바닥이었는데 거기에 저도 모르게 주저앉아가지고 신촌이 떠나가라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와서 보면 웃을 수 있는 기억이지만 그때는 나름 굉장히 슬펐죠. 자괴감도 들고. 어쨌든 그렇게 빡시게 현타가 온 이후에는 저는 제 언시 접근법이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침 루틴, 신문 읽기 루틴, 논술 쓰는 순서, 그리고 그 루틴, 자료 수집 루틴, 필기시험장의 시험 수칙, 언시와 관련된 모든 이 루틴과 패턴을 싹 갈아엎었습니다. 이 루틴도 전부 나중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멘붕 사건 이전에는 제가 꼭 글 공부를 하는 선비처럼 쌓여가는 지식, 논술, 논술을 내가 이만큼 썼구나. 굉장히 스스로만 만족하면서 자족적인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번에 그 현타를 계기로 제가 정말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논술 100일장에서 입상도 해보고 필기시험도 족족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한 적도 있었어요. 그 덕에 미리 써놓은 논술을 그대로 썼고 그대로 필기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기 작은 언론사는 아닙니다, 참고로. 어쨌든 그렇게 면접을 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최종 합격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우선 오늘은 제가 저의 부끄러운 흑역사를 위주로 좀 풀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복기해놓은 합격글, 제가 썼던 합격글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줄일게요. 댓글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